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성병이라고 하는 건 매독임질, 이제 매독임질이죠. 근데 그 중에서 매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훨씬 더 그 성병의 발현은 높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이 매독이 전 유럽을 휩쓸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6.25 전쟁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성병에 걸렸습니다. 성병은 이제 베네리얼 디지를 약해서 VD라고 하죠. 원래 베네리얼은 비너스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녀가 사랑을 나누면서 생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병이라는 뜻이죠. VD, 베리얼이 너무 고통스럽다. 베리 디스트럭티브와 파괴적이다. 위험하다. 때문에 곧 베네리얼 디스펜서리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좀 이렇게 수치심 때문에 좀 초기에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매독은 스피로헤타, 이 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주로 성관계에 의해서 감염되지만 부모한테서 받을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1기, 2기, 3기, 4기도 나눠요. 1기는 피부가 궤양이 있는데 통증이 없어요. 보통 이제 헤르페스나 다른 궤양들은 통증이 많은데 이 매독의 특징은 통증이 없는 피부 궤양이다. 한 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독에 감염된 후 궤양이 발생할 때까지는 12일에서 90일, 굉장히 이제 잠복기가 길습니다. 평균 잠복기는 3주예요. 궤양은 단단하고 둥글며 작고 통증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때 치료가 안 되면 2기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피부의 발진과 점막의 병적인 증상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것이 통증이 없는 궤양이 없어지면서 나타나기도 하고 수주 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진이 전신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손바닥과 발바닥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3기는 이제 후발 매독의 증상인데요. 중추신경계, 눈, 심장, 대혈관, 간, 뼈, 관절, 다양한 장기에 매독균이 침범합니다.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는 신경매독이 증상이 없거나 뇌혈막 자극 현상, 뇌혈관 증상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독 양성을 보이면 반드시 과거의 치료 기억력에 대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1기 감염돼서 잠복기는 이렇게 평균 3주, 2기에서 로 넘어가고 다시 수년을 거쳐서 3기 매독, 4기 매독으로 진행됩니다. 검사는 어떻게 하는가? VDR를 피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TPHA, FTA, ABS, IgG, IgM 등을 피검사를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VDR이 양성인데 TPHA나 FTA, IgG, IgM이 음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VDR이 가음성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VDR이 양성이 나오면 이런 이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매독 치료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VDR 타이터가 올라가지 않거나 하면 수치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6개월 뒤에 재검을 하기도 합니다. 치료 후에 3 내지 6개월 후에도 반드시 치료 판정을 위하여 재검이 필요하죠. 치료는 벤자진 페니실린, 페니실린이 발명돼서 만들어져서 정말 획기적인 치료를 매독에 대한 치료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게 없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매독에 의해서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임신과 연관돼서 설명드리면 매독이 태반을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태반으로 가기 때문에 선천성 매독인 경우에는 아기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줘요. 그래서 조기에 임신 초기 검사를 하시고 임신 전에 웨딩 검진에 반드시 매독 검사가 들어가야 되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VDR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리 코로나 검사하는 것처럼 검체를 직접 해서 PCR을 하는 경우도 같이 있습니다. TPHA, IG, FTA, IgGM을 검사합니다. FTA, IgG가 양성인 경우에는 과거에 매독에 걸린 경우,
FDA IgM이 양성의 경우에는 M은 최근의 감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정확히 해석을 해서 최근에 감염인지 과거에 감염인지 과거에 감염된 흔적인지를 판독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다. 여전히 페니실린의 발달, 항생제의 발달로 약을 쓰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임질과 매독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료 수준은 굉장히 발달했는데도요, 환자가 많아요. 매독 환자가. 이것은 이제 다른 신문에서 제가 파온 가져온 그림입니다. 저한테 물어봐요. 키스만으로도 전염 되나요? 네, 전염 됩니다. 그리고 남성인 경우에는 기두부나 표피에 딱딱한 궤양, 통증이 없는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매독 검사의 종류입니다. VDRL 피검사, PCR, RPR은 검체에서 하는 검사이고요. 그리고 또 피검사인데 FDA, IgG, IgM, TPHA, TPLA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피검사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확한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과거에 치료받은 건데 재치료가 필요한지, 급성기인지, 이제 치료가 완치된 건지를 정확하게 판독해 드려야 합니다. VDRL 또는 RPR 타이트로 선별 검사를 시행하며 양성이 나오면 TPLA나 FDA, IgM, IgG 검사를 하는데 환자들이 오시면 이거를 한꺼번에 대부분 하세요. 기다리는데 불안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를 말씀드리면, 우리 일제 강점기에 그때 이제 국가의 그때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생이 있었잖아요. 139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성병 검사에서 47명이 감염돼 있었어요. 27년에 검사했을 때는 45%가 매독 환자였고요. 공창에서 일반인이 아니에요. 거의 임질에 감염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예로요. 밤에 남의 묘를 팠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걸 드셨다는 이야기도 역사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잡혀서 형무소에 갔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종로 경찰서에서 검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때는 소독도 제대로 안 됐으니까 검사하는 것 자체가 아마도 제 생각엔 또 염증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기구가 제대로 소독이 됐었으니까. 그리고 이게 창피해서요, 이제 경찰서에서 했대요. 역사에서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기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성병으로 알고 있는 매독, 딱딱하지 않은 궤양이 먼저 생긴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태반을 통과해서 애기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페니실린이라는 좋은 약제로 인해서 치료가 완치된다. 3번. 그런데 만약에 제가 페니실린에 알러지가 있는 환자는 먹는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치료와 진단이 필요한 것이죠. 매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